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7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요, 어제, 아니죠. 금요일날 이제 미국이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전고를 아직 뚫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전고 뚫는 거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비중을 좀 늘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나스닥에 20%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고, 비중을 계속해서 늘릴 생각인데, 월요일 날은 충분히 뚫을 수 있죠.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도대체 어떤 기사가 나올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경제인들, 유튜버들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막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저번 주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일본에서 YCC 조정까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뭔 얘기가 나올까 했더니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샷다마우스 했습니다. 아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다 예상을 해가지고 막 썰을 풀고 주가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 뷰를 잘 본다는 게 뭐예요? 지금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내가 상방을 얘기를 했어요. 꾸준히.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거는 일시적인 조정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과거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무슨 뉴스가 나올까 했더니 다 딴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 얘기 안 하고.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요분, 강 박사의 세계 경제 스캔, 요분께서 그 YCC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이 왜 떨어지지 않는지, 미국 금리가 왜 그 30년 장기 고정이 있는지, 그죠? 미국 경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방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분처럼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보시라고. 굉장히 좋아요. 요거 보시며 YCC가 왜 중요하지 않은지 앞으로 이제 일본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그리고 먼저 번에 그 YCC 조정을 0.25에서 0.5까지 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 1월이죠. 올 초에 그렇게 조정을 했을 때 주가가 한번 출렁이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때 일본은행장은 구로다였죠. 지금은 우에다고. 우에다가 나오면 분명히 그 구로다가 하던 그죠?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승계를 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어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4월 달이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게 4월 달에 우에다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에다 나와가지고 이제 8월 달이잖아요. 이제 슬슬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나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일본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이 다 거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연계돼서 한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 고버스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선거 있어요. 내년 11월 달에 미국 선거 있어요. 그죠? 선거 앞에서는 주가 잘 안 움직입니다. 큰일이 아니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나서 크게 뭔가 일이 터지지 않을까. 근데 내년 11월 달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큰 변동 없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정치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표를 받기 위해서는 누가 죽든지 경제가 망가지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꼭 보시고요. 요거 꼭 보세요. 요거 보시라고 이제 오늘 방송을 튼 거예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부터 오늘 방송하고 나서 내일부터 휴가를 가려고 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휴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기로 했어요. 휴가 기간에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밈 주식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밈 주식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음봉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갭 상승했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음봉이 9%짜리 음봉이 나왔고, 어저께 5%가 올라왔는데 5.04%가 상승을 했는데도 중간밖에 못 갔죠. 그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래도 이게 차트잖아요. 아무리 ETF다 그래도 차트고, 이게 투심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심 얘기가 나와서 요거 보여드리는데, 댓글에 요분께서 이런 거를 쓰신 거예요. 유럽이 끌어서 전고 뚫는 게 휩소일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휩소라는 단어가 뭔지를 고민을 했어요. 찾아봤어요. 이 글 쓰신 분은 제가 70년대생이거든요. 저하고 비슷하든지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 같아요. 이 단어를 굉장히 오래전에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왔을 때가 그 금융위기 때. 그럴 때 나왔거든요. 이 휩쓸라는 단어가. 이 휩쓸라는 단어가 뭐 거짓말, 뭐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휩소? 휩소.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오랜만에 들어가지. 내가 이게 뭐지? 막 그랬거든요. 요거 보면 휩쓸라는 단어가, 이거 잘 안 나오네? 열어볼까? 여기 보시면, 여기 톱. 톱의 톱날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뽀적 튀어나온다. 그리고 뭐 거짓말, 속임수, 잘못된 신호의 매매 뭐 이런 거를 쓰는 때 이제 휩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분 참 저보다 이 수가 높으신 분 같은데 제 이 방송도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 단어 이후에 이런 단어가 한참 많이 쓰이다가 지금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10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 단어 이후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부안해동. 네. 그리고 요거 단어 이후에 제가 무슨 단어 쓰냐면 투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투심. 이 부안해동 알잖아요.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죠? 부안해동.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부안해동이 뭐냐?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뜻한다. 그죠?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휩쓸라는 단어 아니면 부안해동이라는 단어, 그다음 저는 이제는 투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여튼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휩쓸 가능성이 없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실 과거에는 변동폭이 클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를 볼 때 이 변동폭이 클 때 아주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제 그 유로스톡스 50 요거 봤을 때, 그죠? 제가 이제 요거를 저번 주에 잘하면 전고 뚫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고 뚫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올라왔을 때 이렇게 2%짜리 상승이 있을 때 요게 휩소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게 그죠? 부안해동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에 걸맞게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저는 연속적인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게 쉽게 가지고 이게 딱 요때가 전저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저만 뚫어라. 연속적으로. 음봉 하나만 더 나와라.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전저를 뚫었을 때 얘는 센 거거든요. 일단 얘는 곧버스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그 다음날 상승한다 그래도 그 상승의 힘은 별로 없겠죠. 왜? 이거를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죠? 이거에 걸맞는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음봉이 쭉 나와서 이 양봉을 깨먹는지 이 연속성이 양봉의 연속성이 상승의 연속성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차트를 볼 때 좀 그렇게 보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어서 나갔죠. 그죠? 근데 유럽만 간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전체가 다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휩쓸 가능성은 적은 거죠. 그리고 휩소라고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아주 심하게 의도 터졌을 때 우리나라 그때가 CPI 발표하고 나서였거든요. 요때. 그죠? 요때가 CPI 발표하고 나선가? CPI 작년 이때가 CPI인가? 하여튼 요때 엄청나게 세게 터진 거예요, 이때. 그냥 레버리지 때려 박았더니 쭉 빠져가지고. 그죠? 이런 게 휩소죠.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떠한 큰 이벤트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뻥 터져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잠깐. 그죠? 이런 거 휩쓸어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요럴 때. 그리고 휩소라든지 부안해동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꼬리가 달려요. 꼬리. 이렇게 꼬리 달릴 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럴 때 그러면 볼린저 밴드에서 뭐 여기서 뭐 세 번째, 두 번째 칸 밑으로 내려간다. 뭐 하단 세 번째 칸에 다다랐다. 밑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하방 저항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과매도. 그죠? 과매도. 그러니까 마구마구 서로 부활해동 걸려가지고 서로 마구 던지는 거죠. 지금 아니면 못 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싹 올라갈 때. 그리고 정확하게 차트를 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미래를 보니까 차트의 미래를 보니까 이게 부안해동이었었다. 이거 과매도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때 누가 그 얘기를 하냐고요. 이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를 여러 가지 막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좋아하는 상대 강도 지수 뭐 이런 거 띄워가지고 과매도 구간인지 막 이런 것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지표 어떠한 지표라는 거를 그거를 보완하는 지표가 또 나오고 보완하는 지표가 또 나오고 그거를 보완하는 지표가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거 연결하려면 ADX 뭐 다 갖다 막 집어넣어야 돼. 그죠? 근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보는 거지 잘 안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는 두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왜? 상승을 해도 돈을 벌고 하락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돈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라인만 긋자. 라인만 긋자. 이게 뭐 삼성이 나왔어 이게? 이게 나와야지. 라인만 긋자. 아니구나. 맞구나. 응? 레버리지. 맞네.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어떻게 긋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려야지. 라인을 어떻게 긋냐? 그냥 고점만 뚫어라. 고점을 전고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힘이라는 건 주식 차트, 주식에서 힘이라는 거는 돈이에요. 돈이 쏠려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돈이 지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확인하는 게 전고를 뚫는지, 그죠? 여기서도 전고를 뚫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아니면 전저를 뚫는지 이거 뚫고 21선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여기서 내려갔다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서 만약에 이거 흘러 내려가지고 전저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만약 내려갔을 때는 뭐 61선이 또 반등이니까 여기서 또 고민을 해봐야죠. 왜? 61선은 과거에 봤더니 61선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더라. 지금은 이평이 위에 없잖아요. 그죠? 다 밑에 깔렸어요. 이평이 다 밑에 깔렸어요. 이럴 때는 그냥 전고만 보는 겁니다. 전저만 잡고 전고하고 전저 잡고 전고 뚫으면 전고가 이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뚫고 내려오면 그때 가가지고 비중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휩쓸라는 단어 너무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안 해드렸네. 그렇습니다. 이거 꼭 보시고 그리고 뭐 오늘 방송 내용 없어요. 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것만 보죠. 주말에 나온 건데 주말에 제가 이제 이거 밈 주식 확인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다시 상승했을까? 땡큐. 그리고 지금 환율을 이제 조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제 국채를 움직이잖아요. 국채 움직이는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게 어느 환율? 일본 환율. 그죠? 엔화가 다시 상승했어요. 좀 빠지는가 싶더니 엔화 한번 볼까요? 그죠? 엔화는 무조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얘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좋은 거야. 엔화가 떨어지면 안 좋아요. 그죠? 벌써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새끼들 알았어. 알았던 것 같아. 이 새끼 우리만 몰랐던 거야. 하여튼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뭐라 그럴까, 정보의 그지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이 정보가 없어요. 이게 너무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외 주식이 불안한 이유가 이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코스닥하고 나스닥에서는 수익이 별로 없고, 저 7월달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가지고 좀 반성을 하면서
좀 다시 심기일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7월달 마이너스. 하여튼 뭐 8월달에는 돈 벌어야죠. 뭐 서머랠리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한 것 같고 서머랠리. 그렇죠. 월요일이 남아 있긴 한데 월요일날 올라가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엔화가 다시 상승을 한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환율들은 또 떨어져야지 이제 좋은 거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원화도 뭐 1280원, 85, 75원, 74원 빠졌고 위안화도 빠졌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1270원이. 거진 1300원으로 봐도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1200원 미만? 뭐 11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1200원도 사실 비싼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 환율에 지금 우리가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거는요. 진짜 과거로 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다시 예전처럼 1100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3000포인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먼저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3000포인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 위안화도 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미국은 별로 안 높아요. 달러지수 한번 볼까요? 달러지수, 지금 이게, 이제 달러지수는 유로하고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안 높아요, 미국이. 어딨어, 달러지수. 월봉으로. 여기가 70, 이거는 과거지. 이거 한 요쯤 봐야죠. 한 90, 94? 보통 요럴 때 95? 한 요 정도가 평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요때가 17년도 요때니까 요때 뭐야 이거? 이건가? 이거네. 요렇게 요 정도. 그죠? 한 95에서 100 사이 고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평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과거 평균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환율은. 그죠? 요때는 돈 풀기를 마구마구 하던 시기고. 그죠? 2014년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요때부터 나스닥은 계속 우상이야. 나스닥은 우상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뿅 올라왔잖아요. 위험했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작살나는 줄 알았는데, 뭐 과거에, 그죠? IT 버블 때도 막 여기까지 올랐구나. 그러네요. 이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괜찮다. 지금부터 조금 더 떨어지면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레인지 안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달러가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환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닐까요?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과거에 12년도 요때가 여기에요. 이거 네, 그죠?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보면 1080원. 요때가 이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1230원, 한 1100원, 1080원.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노는 게 맞는데, 그죠? 지금보다 적어도 100원은 더 떨어져야지. 100원은 더 떨어져야지 안정권. 요 근방까지는 와야지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높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높다. 가지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그렇다 그러면 3000포인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왕. 왜냐면 다른 놈들 다 여기 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요만치만 올라가도 3000인데. 요 반만 올라가도 3000인데. 여기가 3000이에요. 여기가 3000. 요 라인이. 그죠? 나스닥도 이 근방 10% 남았지. 다우는 거진 다 왔지. 그죠? 저기 유럽 애들은 뚫고 나갔지. 일본 애들 뚫고 나갔지. 다 뚫고 나갔는데 우리만 못 가고 있잖아요. 갈 수도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밥뚜껑을 열어봤더니 씨발 다 타버렸네. 우리나라 경제가 다 타버렸네요. 난리가 아니네.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꼭 경제를, 우리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 떠들고 그래도요, 주가는 올라가요. 그거 희한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올라가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 뭐 이제 그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 아니 뭐 경제학자라든지 그동안에 막 입하고 털어가지고 떠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지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유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거진 안 보거든요. 거진 안 보고 이 구독한 것도 거진 없애버렸어요. 거진 없애버렸는데 요 정광우 요 사람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맞춘 거예요. 뚝심 있게 과거에 막 출렁출렁일 때도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그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보세요. 전인구 전인구 연구소의 전인구 이 친구 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뷰가 멈출 때하고 갈 때하고 이걸 딱딱 끊어서 보는 뷰가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떠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얘기를 저도 잘 듣기 때문에 이것도 구독을 해놨는데 아니 무슨 중국이 부동산을 버려요. 이 말 같은 소리 이런 어그로를 끌면 안 되죠. 그죠? 뭐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렸다 그러면 저 중국 애들이 오커니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까요? 그죠? 말도 안 되지. 아니 근간을 사회 자본의 근간을 버린다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동산을 버려? 그죠? 중국이 어떻게 부동산을 버려? 모든 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조정일 뿐이죠. 이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없어요 다 없어. 이거 다 이상한 내용들만 있잖아요. 그죠? 봤어요. 몇 개 지났는데 막 하루 전 거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거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구독을 덜 하느냐 아니에요. 그동안에 막 떠들었던 사람들 다 있어 이 안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는 안 봅니다. 3%는 그 초심을 잃었어요. 초심을 잃었고 방향성이 없어요. 그 구독도 안 해요. 구독하지 마세요. 3%에서 하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3%가 이제 경제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막 갖다가 섞어놓고 하고 그러는데 내용이 다 틀려.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경제 방송이라 그러면 경제 얘기만 해요. 돈에 대한 얘기만 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는 부동산 얘기하고. 근데 가장 큰 치중을 차지하는 게 80%, 90% 차지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주식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경제 방송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식 방송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이 안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3프로 TV를 굉장히 애청하던 애청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저 망하지 않을까?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조만간에 망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 방송은요 그냥 주식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경제 방송 했잖아. 주식이 버글버글 끓고 주식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할 때 봐보세요. 다들 쟤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 구독자 수 언제 늘어났습니까? 갑자기 또 이제 훅 올라오네. 그죠? 언제 올라왔어요? 사람들 다 죽어 나갈 때 올라온 거예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 팬데믹 이후 폭등할 때, 그리고 팬데믹 폭등하고 조정 올 때, 이때 구독자 수 진짜 2만, 3만 있던 사람이 20만, 30만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막 10만, 20만이었던 사람들이 100만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이때 구독자 수가 훅 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 주식에 온 에너지가 다 쏘여 있으니까.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쏘여 있으니까 이때 구독자 수가 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만치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일하게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주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주돈밖에 없다. 그렇다. 그죠? 한때예요, 한때. 저 경제방송도 조만간에 다 망할 겁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만치 빠지고 요만치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갈 길이 많죠. 돈 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 돈을 다 잃었죠. 빠지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개별주들은 다 작살 난 거고. 이거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돈 번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 주식하는 사람 100명이라 그러면 한두 명? 여기서 돈 번 사람들 한두 명? 나야 뭐 지수 투자니까 다행히 이때도 돈 벌고 이때도 돈 벌죠. 이때도 당연히 돈 벌었고. 이때도 돈 많이 벌었죠. 이때 진짜 순수하게 레버리지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부가 한 몇 배가 뛰어질 주식 그 예수금이 몇 배가 터질 정도로 이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댓글에서 세금 진짜 2천만 원 넘어가도 세금 안 내나? 2천만 원 안 넘어가요. 국내 레버리지나 고버스 하잖아요. 레버리지나 고버스. 내가 올 초에 이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요. 세금 때문에. 레버리지나 고버스 하면요. 있어요. 그 세금 내는 그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게 희한하게 다른 거하고 안 맞아요. 거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순수하게 레버리지하고 고버스만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었거든요. 훨씬 많이 났죠. 훨씬 많이 났어요. 얼마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얼마 수익이 났다면 요때 상승할 때 얼마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상대적인 거니까 같은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만 따졌을 때 근데 이때 세금 안 냈어요. 2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 몇 배가 넘어갔는데도 세금 안 냈어요. 거진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이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디테일한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나스닥 레버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고스란히 세금 내야죠. 이거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잡혀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 보면 이거 고스란히 세금으로 잡히고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레버리지하고 나스닥 레버리지하고 우리나라 레버리지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글쎄 이게 내가 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벌어도 세금 안 낸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레버리지하고 고버스 사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세금 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소세 안 냅니다. 제가 종소세 뭐 딱 2번 내봤어요. 그것도 제가 낸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안 냈어요. 그 해외 주식 저기 한 번 낸 게 작년에 낸 거. 그죠? 작년에 낸 거. 그래요. 그렇다. 뭐 금전적인 문제는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주돈이 항상 말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 액수는 아니다. 액수는 아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퍼센테이지, 내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리 효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10년만 3% 매월 3% 복리를 낸다 그러면 35억의 돈이 된다고. 그죠? 그렇다. 말이 많았네. 오늘 방송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일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휴가 계획이 안 잡히긴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내일 또 떠날지도 몰라요.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는데 나는 그냥 취소를 하자. 빨리빨리 취소하자. 그랬더니 우리 주준밖에서 안 된다고 계속 우기시면서 아까 전에도 한바탕 하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표를 좀 가기가 싫어요. 진짜 날씨가 더워가지고 가기가 싫어요. 아직 지금 공항까지 가기도 싫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놈이 아직 고3이라서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근데 여담인데 지금 아이들은 뭔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토요일 날 우리 큰 놈이 이제 그 육사 시험을 봤어요. 육사 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학교에 데려다 가지고 뭐 시험 치는 학교죠. 데려다 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시험을 꽤 잘 본 것 같더라고요. 뭐 80점, 뭐 95점, 수학을 망쳤는데 수학이 뭐 60점인가 그래가지고 야, 뭐 틀렸다 그랬더니 뭐 잘 본 것 같고 합격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 군인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능 대비해서 한번 보는 거래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이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거에 특화돼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데 옛날 같았으면 육사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플랜카드 걸리고 막 마을의 경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지금 세대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아주 가벼운 마음에 수능 치기 전에 한번
쳐봤다고 별로 심각성 못 느낀다고 그리고 합격해도 육사 안 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아주 우리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직 찾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미래에 뭐를 해야 될지 그거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죠. 근데 건들질 않아요. 왜냐면 나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잘하니까 내가 뭘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알아서 또 하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저런 친구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주식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한 주식시장이 아닐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란지 이런 거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근데 대화할 창구가 없어요. 저랑 같이 이제 주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40대, 50대, 이 그냥 노땅들만 있는 거고. 아예 저도 뭐 60대, 70대 이런 선배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20대 때는 그 거래 그 지역마다 그 있잖아요. 증권사가 있었잖아요. 증권사에 가면 그 커다란 전광판에 그 빼곡하게 빨간 글씨로 이 주가에 쭉 나오잖아요. 빨간씩 가격만 쭉쭉쭉쭉쭉. 그럼 앞에 그냥 편안한 소파 있고. 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고 그러는데 진짜 기억나는 게 한 20년 전인가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어우 젊은 나이에 주식한다고 잘했다고 잘한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에는 증권주지 그러면서 증권주 사라고. 근데 희한하게 또 그의 겨울에 또 증권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저는 이제 투자를 같이 하던 세대였거든요. 근데 완전 이제 세대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달라졌죠. 지금 젊은이들은 무슨 뭐 겨울에 왜 증권주가 올라가? 증권주 뭐 하는 건데? 그거 뭐 하는 회사야? 돈 벌어? 돈이나 제대로 벌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또 그들만의 또 새로운 방식에 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죠? 엔비디아가 왜 올라가는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올라가는지. 솔직히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고전적으로 아주 옛날에 있던 구시대의 기업들이나 빠삭하게 아는 거지.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았어요? OS, 윈도우 알아요.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애플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근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게 변화가 되고 많은 게 생겨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제 아들하고 좀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고 나서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이렇게 멘트를 날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만약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셨다 그러면 단 1%만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시장을 봐야죠. 원자재 시장. 괜찮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하는 거 딱 꽂혀서 보지 말고 전체 시장을 보자. 그냥 빨간색, 따끈따끈하다. 오케이. 곡물 가격이 꽤 이렇게 파란색이 많아요. 그죠? 요새 뭐 러시아. 그리고 만약에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본토까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제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핵을 쓰기 전에는? 그죠? 무기도 다 딸려, 힘 다 딸려, 여론전에서 밀려. 푸틴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만 하면 된다. 체제 유지만 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개별적 투자를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밝지 않냐.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밖에 가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 호재만 남아있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그 말씀 드렸거든요. 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우리나라 굉장히 예민하게 봤잖아요. 그거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도 안 봤어요. 연준 회의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연준 위원이 누군지도 아무도 안 했어요. 뭐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거를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지표들 나오는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뉴스가 지금 한 발짝 늦는 게 아니라 몇 발짝 늦고 또 얘네들이 말을 안 해요. 지들도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정보가 없잖아. 그죠? 없는 정보 짜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보 가지고 주가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차트만 보고 하자. 고점만 뚫어라. 레버리지 하겠다. 61선만 깨고 내려가라. 고버스만 사겠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